이어서 작전주 갈 텐데 오늘 8월 마지막 날이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세 종목 골라서 특징적인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이 뭐냐? 대한항공, SK텔레콤, 한국전력. 자, 이 세 가지 종목이 좀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8월은 정말 우리를 충격에 몰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8월 5일 대폭락 후에 오히려 주가가 6%에서부터 한 12% 정도 주가가 더 올랐던 8월 5일 대비해서 이 세 종목이었고요. 또 수급적으로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그냥 매일 삽니다. 심심하면은 사고 있는. 근데 대한항공, 한전, SK텔레콤 좀 재미없잖아요. 세 종목이. 그러나 야금야금 올라왔다라는 특징적이 있어서 카테고리를 좀 묶어봤습니다. 빠르게 가도록 할 텐데 먼저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요즘에는 좀 여기저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항공주, 항공업종 원화 강세의 늘 대표 수혜주죠. 원화 강세가 되면 이 기름, 제트유도 싸게 살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많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원화 강세 항공주가 나오게 되는데 대한항공은 주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대한항공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대한항공의 실적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 팬데믹 때 외국계 항공사들 다 문 닫을 때 대한항공은 화물로 가면서 실적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서 여객으로 가면서 저게 이제 색깔이 화물과 여객 나뉘고 있는데 가고 있고 연도별로 계속 매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이 13조 4천억이었고요. 2023년 작년에는 무려 14조 7천억의 매출. 물론 저기 이제 선이 떨어진 거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대급인데 주가는 진짜 안 움직입니다. 대한항공 요즘에 이제 조금 올라간 건데 이제 그 대폭락 이후에 왜 이렇게 가두리를 하고 있는가?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보자면 역시 아시아나 합병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지금 유럽 다 돌고요. 14개국 다 승인을 받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10월에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대한항공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확실성도 아닌 게 그 7월 말 8월 초에 이 대한항공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미국 보잉에 찾아가 가지고 30조 원어치 미국 비행기를 사줍니다. B777 보잉이죠. 787 거의 50대를 구매를 하는데 왜 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는 있지만은 쐐기를 박는 거다. 미국이 합병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는 거의 10월에 합병 승인, 미국의 합병 승인에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시장은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합병이 되면 세계 7위의 대형 항공사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항공이라는 업종이 저렇게 몸집을 키우면은 가격 결정권이 있게 되고요. 또 비용 경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의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까지도 다 갖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세부적으로 2분기에는 화물이 지금 굉장히 견조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더니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 화물 특수예요. 전자상거래 물량이 엄청 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테무, 알리, 요딴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화물 운임이 인상되고 있어서 실적을 버텼다. 환율이 지금 아직은 1,300원대지만 1,200원 떨어지고요, 여러분. 여기에 합병 소식까지 오면 대한항공 주가는 상당히 위쪽으로 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여객 업황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1,200원대면 이제 우리도 추석 기점으로 해서 연말에 해외여행 갈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10월 아시아나의 합병 재료를 쫓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한항공 한번 주목해 보시라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그 다다음 날에 했었던 게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도 지금 은근히 주가가 그냥 한 10% 이상 간 폭락 이전보다 가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이제 앞으로 통신회사 아니다. AI 회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회사 측도 그렇고 통신업종 애널리스트도 AI 서비스로 돈을 번다면 아마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수급 쪽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7월 4일 이후에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자, 기관들이 왜 사고 있을까? AI 때문에 사기도 하는데 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태원 회장은 어떻게 자기의 수입 이런 것도 위자료도 줘야 되잖아요. 하는가? SK로부터 저 지분을 받아가지고 SK의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주 SK를 먹여 살려왔던 기업이 바로 밑에 있는 SK ENS라는 곳입니다. 저긴 비상장인데 알짜 회사고
어마어마한 배당을 하면서 그 배당이 SK로 가고 SK께 최태원 회장으로 가고 이런 구조였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SK E&S라는 곳이 맨 왼쪽에 있는 SK 이노베이션과 합병을 하잖아요. 그 합병하는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죠. 저 SK 이노베이션에 있는 지금 돈 먹는 하마 SK온에 돈 대주러 SK E&S가 빠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SK텔레콤이 원래 배당을 많이 하는데 훨씬 더 큰 배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SK텔레콤이 배당 매력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SK텔레콤을 보시는 시선은 실적도 잘 나오고 AI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매출도 좋지만 배당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다. 실제로 지금 보면 1분기, 2분기에 벌써 800원 이상씩 배당을 했고요. 작년에 3,500원 배당했는데 한 4,000원은 배당할 수 있다면 지금 주가 대비 5만 원대니까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뭐 그냥 5%는 먹고 들어가는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정도 지금 들어가도요. 상황이 있어서 SK텔레콤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도 지금 야금야금 은근슬쩍 대폭락이 있었나 블랙먼데이 있었나 하는 종목인데 한국전력은 하나만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나라의 전력 대장주인데 저는 더는 안 된다. 뭘 못 버티냐? 4분기 무조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한 20일 후에 또 요금 결정을 했는데 또 동결될 수는 있지만 더는 한국전력이 요금 동결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이 나름 잘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2분기 매출의 실적의 진실을 좀 보면 자회사 걸 뺀 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오히려 1,000억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지금 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조가 넘습니다.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부채가 203조고 저게 빨간 곳에 나오는 것이 부채 비율인데요. 한국전력, 우리나라 대장 전력주의 부채 비율이 500%가 지금 IMF 외환 위기 이전도 아닌데 500%의 부채 비율인 회사가 부채 200조를 안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5분기 연속 동결. 그나마 작년에 산업용 조금 올려서 숨 고르고 있는 건데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서 저는 아마도 4분기 요금 인상은 거의 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도 요금만 인상만 된다면 훨씬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금 인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전기료는 싸니까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 해지용 투자로 한번 한국전력 초저평가 회사고 간단한데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전기요금과 한국전력까지 봤습니다. 자 대한항공, SK텔레콤, 한국전력 8월 한 달간 작전주 리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